오늘의 시험을 보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는 뒤로 아래로. 첫 번째 실기 시험이 있는 날이에요. 뒤 오후 쪽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3시부터 5시까지는 실기 시험을 보러 요가원에 가야 합니다. 실기 시험은 필수 자세 3개랑 랜덤 자세 5개, 이렇게 총 8개 아사나 이름을 듣고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접근법으로 잘 접근을 하는지를 시험 보시는 거고, 기본 자세도 조금 몸을 풀고 가야 되는 자세들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시험 전에 요가 수련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잖아요. 오늘부터 4주 동안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야외 요가를 갈 예정이고요. 개인적으로 야외 요가를 그냥 해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수업에서 야외 요가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야외 요가 수업을 들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또 약간 보부상이라서 가장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한번 챙겨볼게요. 이렇게 입고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야외 요가를 가기 위해서 매트를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가서 매트 가방이랑 매트를 그냥 묶어서 들고 다니는 스트랩 이렇게 2개를 샀어요. 가장 큰 지퍼를 열고, 생각보다 엄청 가방에 여유가 많이 남았는데요. 가방에 이렇게 끈 길이를 조정하면 되게 딱 붙고 확실히 안정감은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도 좀 도톰하게 어깨에 기대지는 느낌도 있고, 주머니도 많아가지고 하나를 걸고 당기고, 여기가 딱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당기는 쪽이. 그래서 안정감이 있는데 방향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좀 멋있는 것 같아. 제 오늘 옷이랑 이 요가 매트랑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고민 중이에요. 스트랩을 들고 갈지 가방을 들고 갈지. 아까 제가 필요한 힘을 기른다고 했었거든요. 오늘 하는 수업은 김야사 수업이에요. 김야사는 힘을 기르는 요가 수업인데 음악이랑 호흡이랑 움직임이 하나의 흐름으로 굉장히 흘러가요. 움직이는 명상이라고도 하는 수업이 바로 김야사고,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깨우는 차크라는 1번 차크라예요. 1번 차크라는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꼬리 차크라라고 해요. DC에서 꼬리뼈 아래쪽 약간 후연부 쪽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라다라 차크라의 칼라는요 빨간색이에요. 전체적으로는 골반 밑에 있기 때문에 하체랑 연결. 예전에는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을 설명도 이렇게 수업을 풀어나가시는구나. 괜찮으시면요 두 다리를 편안하게 한번 접으세요. 목소리 부르시고 가슴까지 지는 생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좀 내쉬. 팔꿈치 기업 사선 방향에서 뻗어보고, 그리고 호흡합니다. 셋. 불특정 다수를 위한 수업이다 보니까 크게 난이도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닥이 평평하지 않으니까 균형 잡기가 훨씬 어렵더라고요. 난이도 조절이 모두를 위해 잘된 수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울라다라 차크라를 깨워내는 차크라 빈야사라고 설명해 주시고 시작했는데 땅의 기운이 가득 발과 다리를 통해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부 당겨 이마 정강에 가깝게 만들어주시면 뒤에 다리를 더더더더 들어볼 수 있어요. 발 들어주고 마지막 끝. 하나. 너무 잘. 다리 뒤로 멀리 뻗어 플랭크. 힘드신 분 견상입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차투랑과 단다아사나, 사바아사나 갈 거라 크리스탈 스윙볼을 제가 연주를 해드릴 거예요. 1번 차크라, 그 물라다라 차크라랑 분명 두 눈 감고 휴식을 합니다.
야외에서 하니까 오른쪽 왼쪽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그리고 게 이게 각도가 좀 다르니까. 이게 흔들려 갖고 쌤 아, 너무 좋네요. 약간 그치 겨울 맛이. 아니에요? 네, 그쵸.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보면 차 맛있는 나오는 거. 맞아요. 예. 그 티, 야외 테이블에 맞아요. 해가지고 그 찻잔을 6잔 가져올까 했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 너무 오반 것 같아서. 오반 것 같아가지고 너무 속으로 누군가를 만날 거라는 생각을 가득하거든. 나는 그 부부티 하우스에서 휴대용 찻잔 세트. 저 봤어요. 너무 가고 싶은데. 그것도 뜨거워. 너무 뭔 맛인지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맨날 야외 요가 하고 싶다. 전 이제 차에 가서 공부할 걸 좀 들고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가 시험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자 자세. 다리 한쪽 다리 땅에 대고 반대쪽 다리를 손으로 잡고 안 잡은 팔은 앞으로 뻗고. 우티타 파르스박 호나서. 그 앞쪽 다리 90도, 뒤쪽 다리 뒤로 쭉 뻗고 상체 비틀어가지고 어깨 반대쪽에 끼우고 팔은 머리 위로 귀 옆에 붙여서 뻗고. 그러면 그거 전이죠. 안 회전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말로 듣고 잘하나? 저도 이거 계속 헷갈려가지고. 네. 우치타가 쭉 뻗은. 파이팅! 아이고. 오늘 시험을 보고서도 그 과정 중에도 배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1차적으로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15분 정도의 티칭 시험을 보고 다음 주에 필기 시험까지 보면은 끝이에요. 1차 끝. 파이팅! 이렇게 과제 제출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심지어 FMG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원고지에다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피크포즈는 지난번에 티칭했을 때랑 같은 걸로 라자 카포타아사나. 이게 그림 그리기에 에카파다 라자 카포타아사나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 시퀀스 한번 적으면은 바카라사나, 알다 부타라사나, 부정가사나, 단가사나, 단가사나 한 다음에 단도, 그 다음에 이제 에카파다 라자 까지 하고 다시 차투랑가 단다.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통 머리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많이들.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를 준비해가지고 오늘의 시험을 보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카라산으로 엎드려줍니다. 이때 팔이 바깥쪽으로 과신전되지 않도록 안쪽에서 마주보게 하시고 어깨는 뒤로 아래로. 여유가 되신다면 몸 가까이 가지고 옵니다. 8, 9. 처음 요가 지도자 과정을 시작했을 때 저한테 티칭이랑 시퀀싱은 가장 저한테 무관하고 굳이 배워야 하나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수업을 듣고 난 후에 이 배운 게 매번 수련 때마다 생각이 나면서 오늘은 선생님께서 이런 의도로 이런 흐름을 주시는구나 하고 수련을 수련자의 경험뿐만 아니라 안내자의 마음까지 고민해 볼 수 있게 되어서 요가에 대한 제 시야각을 넓혀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재밌어가지고 나도 어떻게 보면 안내자로서의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앞법지에 신전이 일어나 가능하신 분께서는 둘째, 셋째 손가락 사이로 엄지발가락을 끼워 넣고 어깨를 회전해 줍니다. 어깨를 회전하셨으면 반대쪽 손으로도 발등 앞쪽 그 자리에서 호흡합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해봐야 알겠지만 이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뭡니까? 컴퓨터 하는데 해서 이마 그 위에 두고 세 호흡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 어깨 회전을 도전해 볼 건데요. 가능하신 분께서는 한 번에 어깨를 회전해 주셔도 좋지만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도전하고 있으실 때 제가 도구를 가져가서 도와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이걸 한번 해볼게요. 사실 대충 같은데 어지거든요. 찔끔찔끔 짧게 잡으시면 나중에는 바로 손이 여기 있고 이렇게 한 뼘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주게끔 해주는 방식은 너무 좋은데 좀 느려 진행이. 앞에 설명은 빨리 가고 내가 설명할 말을 조금 빼먹더라도 설명은 스무스하게 가야 돼요. 선생님이 계속 공부하게 생각하는 느낌이 들면 아까도 말했듯이 늘어져 그 부분이. 일찍 끝나서 좋겠다. 요즘 자꾸 출근 전날에 잠을 잘 못 자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받고 있나 봐요. 그래도 오늘은 잘 일어났어요. 요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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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동산도 안 됐어. 대목인데. 대목이.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안자니아사나를 할 때 여기가 아픈데 계속 아픈 건 아니고 이렇게 당겼을 때 만져지는 여기가 아픕니다. 다행히 수련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가지고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번 주에도 출근하기 전 마지막 요가 수련에서 이 출근에 대한 긴장감을 잘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행히도 예전에는 이 감정을 인지하는 것조차 좀 잘 안 됐어가지고 힘든데 내가 힘든다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힘들고 내 몸이 평상시랑 같지 않다는 그 1단계는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 감정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지 그런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가 고민이에요. 좀 웃긴 게 기분이 좋거나 긍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있을 때는 이 감정의 원인을 찾으려고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원인을 찾고 있을 때도 그 원인이 마음속에서 인정이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데 생각을 잘 해보니까 요가가 잘 돼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이러면 내가 요가가 잘 돼서 기분이 좋구나 라고 이게 인정이 잘 되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몸에 있을 때 이게 느껴졌을 때 2개, 3개 정도 이유를 머릿속에 알고 있음에도 부정적인 감각의 이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감각의 이유만큼 스스로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요가가 잘 돼서 기분이 좋지는 마음에서 쉬운데
대화를 했던 내용 중에 엄마랑 이런 얘기 한 게 마음에 걸리는구나 하는 그런 거는 인정이 잘 안 돼요. 근데 방금 또 단호하게 그렇게 말을 좀 던져봤더니 마음이 기분이 좀 나아지기도 하는 것 같고, 또 이거 출근하면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걸 수도 있겠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대만족. 그치, 수영이 제일 재밌어. 근데 수영 안 하면 약간 쑥 바빠지는. 그래서 막 주말에 많이 먹고 오늘 수영장 나도 배운다 그랬어. 내 옛날에 호주를 갔을 때 거기 호주 해수 수영장 있는데 거기 뭔지 알지? 나 봤어. 근데 피부도 진짜 많이 좋아진 거 같아. 별로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나 지금 이거 보자마자 아니 이 털로 만들려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너 생일 전에 내가 한 달 전인가 시작을 했어. 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집에도. 아니야 그것도 잘하고 다녔는데 와 너무 예뻐. 다행이다. 야 오늘 가디건이랑도 딱이야. 다행이다. 나 봄 그치? 다 지나서 너무 더워가지고 못 맬 줄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 날씨가 새벽이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한동안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정말 하나도 안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편집하다가 육아 가고 그랬는데 요즘 몸이 많이 무거워진 걸 느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는 좀 쉬어갈 때가 되었다이고, 하나는 게을러졌다,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몸이 무거워져서 그렇다. 뭐 여튼 이런 3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못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안 그래도 땀 얘기했어요. 이제 드디어 요가 새벽 수련을 하면 땀이 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사실 땀이 나는 계절이 되었다고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작년 이맘때 제가 요가를 하면 땀이 났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사람마다 당연히 땀이 나는 부위는 다르겠지만 저는 원래 땀이 잘 안 나고, 이렇게 요가를 수련하면서 땀이 난다고 느낀 게 근래에 처음이어가지고 엄청 색다른데 되게 감사하게도 땀이 나면 몸이 엄청 더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 수련에 땀이 나서 되게 기분 좋게 수련을 했습니다. 더워서, 요가원이 더워서 땀이 나는 경우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땀이 나면 보통 얼굴에서부터 땀이 나고 몸이 열리는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러닝도 하다가 땀나면 갑자기 다리가 되게 매끄럽게 움직인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밑에서 하체 운동을 하면 하체 고관절이 풀리면서 땀이 팡 하고 터지는데, 그때 되게 스쿼트 같은 거에 가동 범위가 좋아진다고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땀이 나는 이 느낌은 그런 느낌이에요. 땀이 나면서 엄청 시원하고 몸이 확 풀리는 것 같은 느낌? 땀이 나는 부위도 당연히 보통 땀이 많이 나는 귀랑 이런 데 나긴 하는데, 부장가산화를 할 때 이 등 뒤쪽이 축축하다는 게 느껴지는데 정말로 등에 땀이 잘 안 나거든요. 등에 땀이 많이 나고, 여기 서해부 쪽에도 땀이 나요. 부장가산 하는데 여기가 축축하다, 이 느낌은 제가 처음 받아보는 느낌이라서 엄청 반갑고 후굴이 잘 되는 아주 기분 좋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TTC를 지난 주말에 시험을 2번 보고 나서 계속 기분이 뭔가 찜찜한 게 있어요. 약간 열심히 이렇게 달리다가 딱 끝나니까 허무하고 시원섭섭한데 그게 허무함으로 느껴지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이제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는 단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되게 씩씩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이 살짝 시끄러워요. 일단은 제가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조금 집착하는 것보다는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좀 다스리고 있기는 한데 약간의 혼란을 겪는 시기입니다. 내 요가를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할지, 제가 지금 새벽 요가를 주 5회 하는 거 말고도 명상을 공부해 봐야 되는 걸까? 아니면 아직 부족한 아사나를 더 채우는 게 맞나? 내가 정말 선생님으로 나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나? 뭐 이런저런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자가 가장 빠르고 쉬운, 제가 고민할 수 있는 인생의 방향이기도 하니까 하고 있는 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하고 있는 건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지금 하고 있는 걸 열심히 하자. 항상 인생에 이렇게 고민이 다가오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고민을 하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열심히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 깨달은 게 고민이 많아서 혼란스럽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하기 싫어지면 하고 있는 거를 열심히 하자 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를 열심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답은 언젠가 스스로 드러내기도 하더라고요.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